안녕하세요. 울랄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가지 감각여행 중에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각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감각이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맛이 달리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부터 이유식이나 아이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비행기도 만들어 보시고 기차도 만들고 어떻게든 입을 열어보려고 온갖 표정 다 지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식사 아이가 어떻게든 먹었으면 좋겠어서 하고 줬는데 아이가 고개를 획 돌리거나 할 때 또는 입에 넣었다가 도로 뱉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 순간 얼마나 허탈한가요?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잘 먹어야 모든 부분이 골고루 잘 성장하고 발달할 텐데 안 먹는 것도 많고 못 먹는 것도 많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 아이가 유난히 까다롭거나 성격이 별나서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혀에는요 수많은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이 혀에 닿아서 미뢰를 자극해요. 그럼 미각세포로부터 미각신경섬유로 자극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의 미각세포는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그냥 살짝 쌉싸름한 시금치가 아이 혀에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불을 뿜는 것처럼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지금 나쁜 버릇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자기만의 취향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의 미각이 어떻게 발달하면서 취향이 생기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실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끝나면 오늘 저녁 밥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가 정말 아가였을 때 좀 떠올려 보실까요? 혹시 아이가 레몬을 처음 핥았던 그 순간 기억하시나요? 눈을 찌끈 감고요, 입술 오므리고 온 얼굴로 이게 뭐야? 표현하던 그 표정. 얼마나 귀엽고 생생했는지 지금 떠올려도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순간 아이의 몸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신맛에 반응만 한 게 아닙니다. 아이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이런 맛도 있구나 라는 걸 온몸으로 기록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된 거죠. 미각은요,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식입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 안에 넣는 것. 그게 이 시기 아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완전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뭐든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사실 그건 나쁜 버릇이 아니에요. 그건 아이가 세상을 가장 진지하게 탐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적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를 구강기로 구분했어요. 태어나서 만 18개월까지 아이는 입을 통해서 세상을 탐색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장난감을 핥던 아이가 이제 밥상에 앉으면 음식을 가지고 그 탐색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손으로 으깨고 냄새 맡고 조금 핥아보는 이 모든 행동은 사실 아이가 이 음식을 내 몸에 들여보내도 괜찮을까? 확인하는 그런 나름의 방식이라는 거죠. 밥상머리 장난이 아니라 아이만의 진지한 탐험인 거예요. 이 탐색이 충분히 존중받을 때 아이는 점점 더 세상을 신뢰하며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음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입에 넣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입으로 세상을 공부하고 있구나 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미각이라는 감각 도대체 언제부터 발달하는 걸까요? 미각 발달은요, 태어난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2022년에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고해상도 4D 초음파를 이용해서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미각 반응을 촬영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어요. 임산부한테 이제 달콤한 당근 분말 캡슐을 좀 삼키게 했더니 불과 30분 만에 태아가 입술을 늘리고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반대로 쓴 케일 캡슐을 삼켰을 땐 어땠을까요?
태아가 입술을 오므리고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고요. 자궁 속에서 이렇게 엄마가 먹은 음식의 맛이 양수를 통해 전달되고 그걸 태아가 느끼고 반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각 수용체가 임신 8주 차에 발달하고요. 15주 차부터는 이미 양수를 통해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미각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엄마가 먹는 음식들과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연구가 정말 흥미로운 건 이렇게 자궁에서부터 시작된 미각 경험이 나중에 아이의 음식 선호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뱃속에서 엄마가 다양한 음식을 먹은 아이일수록 태어난 후에도 새로운 맛을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 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는 미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각은 자기와 세계의 경계를 인식하는 감각이다. 방금 과학이 태아 초음파로 보여준 것, 그리고 슈타이너가 철학으로 말한 것,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가 뭔가를 입에 넣는 순간 아이의 몸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 몸 안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자, 이 경험이 쌓이면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자기조절력의 씨앗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미각과 언어 발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맛을 구체적인 언어로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감정 표현 어휘도 더 풍부해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달다, 시다, 쓰다를 넘어서 아삭하다, 미끌미끌하다, 따끈따끈하다 이런 구체적인 감각 언어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본인의 감정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입이 마음을 키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미각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비싼 재료나 특별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맛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렸죠? 맛을 언어로 들은 아이가 감정 표현도 더 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한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맛있지! 라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아이 입장에서 조금은 막막한 말일지도 몰라요. 맛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시원한 배구나. 미끌미끌하고 고소한 두부네. 따끈따끈하고 부드럽지? 이게 죽이야. 이렇게 식감, 소리, 온도, 맛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이는 맛을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머리로 그리면서 더 깊이 음미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를 들려줄 때마다 아이의 뇌 속에서 새로운 회로가 하나씩 촘촘히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먹기 전에 충분히 친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처음 보는 음식을 바로 입에 넣는다는 게 꽤 용감한 일이에요. 그래서 먹기 전에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좋아요. 요리하기 전에 당근을 한번 만져보게 해주신다거나 브로콜리 냄새를 같이 맡아본다던가 이게 뭘까 하면서 같이 구경해 보시는 거예요. 시각과 촉각으로 먼저 친해진 음식은 입안에 넣었을 때도 덜 낯설게 됩니다. 이거 아까 만졌던 거잖아. 내가 냄새 맡았던 거잖아. 이런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다양한 온도를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따뜻한 수프, 시원한 물, 실온에 있던 바나나. 이렇게 다양한 온도의 음식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구강 내 감각 수용체가 자극되고요. 아이의 감각 지능이 풍부해집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감각이 아주 잘 깨어있다는 신호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아주 작은 선택권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몸에 좋으니까 무조건 먹어. 이게 아니라 오늘 당근 먹어야 해. 당근을 토끼처럼 앞니빨로 아삭 베어 물어볼까? 아니면 곰처럼 어금니로 쿵쾅 깨물어볼까? 골라줘. 자, 이렇게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입에 넣은 맛은요, 지시받아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정복한 맛이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쌓이면서 밥상이 두렵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탐험하고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울랄라 교구들을 활용해서 미각을 더욱더 발달시키고 일깨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입니다. 꼬물놀이 교구 중에 아이스크림 만들기 세트 꺼내보셨나요? 이 교구 단순히 모양을 맞추고 아이스크림 만들어보는 놀이가 아닙니다. 미각 발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일단 교구 꺼내놓으시고 아이한테 말해보세요. 오늘은 어떤 맛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어볼까? 오늘 우리 이소가 사장님이야. 자,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맛을 고르고 조합하는 과정, 그게 핵심입니다. 딸기 맛, 초코 맛, 사과랑 바나나가 섞인 맛, 이렇게 실제로 먹어보지 않아도 맛을 상상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미각 발달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부모님은 손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딸기 맛 주세요. 딸기는 새콤달콤하고 향긋하잖아요. 벌써 군침이 도네요. 오늘 특별한 맛은 없나요? 어떤 맛을 섞으면 제일 맛있을까요? 자, 이렇게 맛을 상상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감정과 연결하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의 미각 지도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상이 즐거운 곳이라는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반짝반짝 물그림으로 하는 오늘의 맛 그림 일기입니다. 밥 먹고 난 뒤에 물그림 교구를 꺼내놓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맛을 그려볼까? 자, 아이가 물붓으로 어떤 것이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부모님이 이야기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 딸기야. 딸기 어떤 맛이었어? 빨간색으로 그렸네. 새콤달콤한 맛이 빨간색이구나. 자, 아이가 맛을 색으로,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감각 경험이 하나의 기억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아직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미리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내일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해볼 건데 두부 한번 그려볼까? 두부는 어떤 색일 것 같아? 맛은 어떨까? 느낌은 어떨까? 자, 이렇게 먹기 전에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한 음식은요, 밥상에서 마주쳤을 때 훨씬 친숙하겠죠. 이거 내가 그려봤던 거잖아 하는 순간 낯선 음식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물이 닿으면 색이 피어나는 그 과정 자체도 아이한테는 굉장히 마법 같은 경험이겠죠. 오, 물을 칠하니까 색이 나타났어. 음식도 앙 하고 씹으면 맛이 나타나겠지?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미각과 시각이 함께 자라는 풍부한 감각놀이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나라라 별을 활용한 식욕을 깨워요 놀이입니다. 밥 먹기 전에 아이가 배 안 고파 밥 싫어 하는 날 있으시죠? 그때 억지로 식탁 앞에 앉히기 전에 딱 10분만 별 교구로 온몸으로 놀아주시는 거예요. 별 교구를 들고 거실 함께 뛰어다니고 던지고 받고 점프도 해보고 온몸을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나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배고픔 신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운동하고 나면 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기분 좋게 에너지를 다 쏟고 밥상에 앉은 아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까지 밥 싫어 안 먹어 하던 아이가 땀 흘리고 나서 허기진 마음으로 밥상 마주하면 배고파로 바뀔 수가 있겠죠. 별 교구를 던지고 받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신나게 놀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자, 밥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미각은 단순히 음식을 즐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건 받아들여도 될까? 안전할까? 이걸 온몸으로 판단하고요. 세상을 신뢰하는 연습이라고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의 가장 좋은 선생님은 다름 아닌 부모님입니다. 아이 앞에서 맛있는 걸 맛있다고 표현하고 새로운 음식에 이건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표정을 먼저 읽어요. 맛보다 먼저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하나 해보세요. 맛있지? 이것도 좋지만 이 음식의 느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이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따끈따끈해서 마음이 포근해지는 맛이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 아이의 뇌 속에 새로운 세상을 하나 더 넓혀줄 겁니다. 오늘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한 입 먹고 바로 뱉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도 탐험이니까요. 이건 아직
내 세상에 없는 맛이야 라고 아이 몸이 솔직하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거부했던 그 맛이 어느 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미각지도 넓혀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신 부모님,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완벽한 밥상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함께 앉아서 어떤 맛이야?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세계는 오늘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자기만의 맛지도를 그리는 중입니다. 그 곁에서 맛있어? 어떤 맛이야? 엄마 아빠도 같이 먹어볼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번 한 달 아이와 함께 밥상 위에서 세상을 탐험하는 시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랄라는 여러분의 맛있는 변화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랄랄랄라 같이 놀